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청권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취임 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각국 외교사절과 시민 등 6만여 명의 축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며 지역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쏟아냈던 만큼 충청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100km 순환 고속도로와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비롯해 충남의 수건 사업이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 내륙철도, 세종에서 보령을 연결하는 가칭 보령선 건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GTX-C 노선의 천안역 연장과 내포 태안 연결철도 등 중부권 내륙 지역의 광역 입체 교통망이 확충됩니다. 이 같은 교통망을 토대로 중부 신산업 벨트가 마련되는데 대전과 세종에는 경제 자유구역이, 충남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 거점과 6.4 이전을 계기로 논산 지역의 국방과 보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의 수건사업 대부분이 공약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핵심 공약인 방위사업청 이전을 계기로 첨단 국방산업이 모이는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2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고 다양한 융복합 연구 성과를 세종과 충남북의 지역 주력 산업으로 연계시킨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충남 아산에는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이 들어서고 세종에는 국립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는 등 수도권 수준의 의료 서비스 개선도 기대됩니다. 충청권의 지지 속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대선 기간 약속했던 지역 관련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뿌리가 충청에 있음을 강조해왔던 만큼 지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을 박금상 영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째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아예 접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나마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장사가 좀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모두 장사가 잘 돼서 길을 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도 무조건적으로 가게 문 닫으라고 하지 말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손실보상도 충분히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2년간의 코로나 생활 동안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선별진료소를 거쳐갔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기 시간도 많고 위중한 환자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의료진들의 숫자가 이제 적다 보니 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마하는 만큼 이제 의료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이제 작은 소통으로 인해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빅데이터 전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대학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공주로 귀촌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서, 저도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서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농촌을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 충청도 공주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충청도가 낙후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님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발전 부탁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281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각각 1,547명과 2,268명이 확진돼 다시 1,000명대 이상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세종에서도 46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주말 효과가 끝나며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200여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재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선 기업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는데 2심에선 죽음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 등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이 화재 유독가스에 노출돼 폐기 대상이 된 고기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육가공업체 4곳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 한우와 돼지고기를 담은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시가로 10억 원 상당의 이 고기는 지난 1월 17일 직판장에 불이 나 상온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됐고 그대로 폐기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직판장 대표 58살 A씨는 해당 고기 중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했습니다. 소 6마리와 돼지 20여 마리, 8천만 원 상당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대전시도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관 명령 불이행과 축산물 반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32일을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으로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했고, 경찰 추가 조사 결과 도축 직판장 외에 육가공업체 4곳도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산물은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육 때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유통 경로를 알 수 있게끔 이 같은 이력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A씨 등은 화재로 판매가 금지된 도축 고기들을 미리 약속한 육가공업체로 보냈습니다. 육가공업체 4곳은 문제의 고기를 부위별로 분할해 상품화하면서 다른 축산물에 이력번호를 부착했습니다. 폐기 대상의 고기는 신선한 고기로 둔갑해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 가까이 되는 화재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유통을 공모했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결국 구속됐고 경찰은 육가공업체 대표 60살 B씨 등 8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900여만 원 상당의 양파와 김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 후보자와 봉사단체 관련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봉사활동을 빙자하고 선거구민들에게 850만 원 상당 양파 2.9톤과 70만 원 상당의 봉지김 1,900여 개를 예비 후보자 A씨 명함과 함께 제공해 A씨를 선전한 혐의로 A씨와 봉사단체 관련자 3명을 적발했습니다. 대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6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에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장동혁 전 시당 위원장은 보령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컷오프됐으며
이번 보령 서천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지역위원장과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이자 정치 1번지인 천안시장 선거전은 최근 들어 지역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도시 성장의 해법을 놓고 후보들의 대결이 뜨거운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과 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행정 전문가의 양자 대결 속에 나머지 후보가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김세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등 첨단 기업들의 이전, 수도권과의 접근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인구 70만 시대를 기약했던 천안시. 지난해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서북부에 치우친 도시 발전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이 지역구 3석을 싹쓸이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70여 표 차이로 신승해 민심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세종부시장과 소청 심사위원장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인구 감소세를 지적하며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천안의 메가시티 중심 도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권과 연계한 첨단산업 직접화, 성안 종축장 부지의 연구개발 특구화, 동남부 지역의 신행정 수도 경제권 벨트화를 연계하고 교통의 편리성과 약자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산, 그다음에 세종과의 동남권,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한 평택과 안성과 이러한 삼각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안의 성장 동력을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는 인구 감소세는 도시개발 행위의 제한 때문이라며 오히려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 100만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빵의 고장 등 신한류 거점 도시 육성을 비롯해 대기업과 첨단산업단지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를 만들어 찾아오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 위주의 그런 일자리를 많이 보급을 함으로써 정말 외형과 내실이 공동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정의당 황원철 후보는 전 시민 기본소득 지급과 의료비 상한제를 공약하는 등 진보적 과제를 들고 나와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7%대 득표를 했던 무소속의 전옥균 후보는 구청의 폐지와 원도심 활성화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표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 불리는 만큼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선거전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 성안읍의 한 주점 앞길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54살 A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0시 14분쯤 A씨가 이들 부부 중 한 명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뒤 사과 인사까지 나눈 상황에서 뒤늦게 흉기를 가져와 부인 2명을 살해하고 사촌간인 남편들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로 인해 초등생들이 엄마를 잃게 됐다며 이미 겁에 질려 도망가는 약한 여성들을 끝까지 쫓아가 급소만 공격해 살해한 가해자의 잔혹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고 현재 16,000여 명이 동의했지만 공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야심한 밤 빈 상가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48살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대전시 동구 파남동의 한 식당 문을 라이터 불과 벽돌로 파괴한 뒤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2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금품 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경북 구미에서 살던 A씨는 대전과 서울 등 기차로 이동하기 쉬운 도시를 수시로 이동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다친 대전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주간의 조사 끝에 코롱 글로벌이 시공한 이번 사고가 애초 계획했던 공법을 바꾸면서 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의 결론을 통보받은 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구조 안전 진단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행정조치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이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1층 주차장 상부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